글란 생각하지 마시오. 여기 끊어야 되겠죠. 누가 한 소리? 요 감녀가 한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주체는 당연히 누구예요? 을려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렇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글란 생각 마오라고 여기다 뭐 밑줄 쳐놓고 기억해놓고 기억에서 감녀가 더 말을 이어나간다면 문맥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적합할까요? 적합하지 않을까요? 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다 그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앞부분에서 핵심이 뭡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해놓고서 핵심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부수적인 핵심으로 내 얼굴 내 거동이 님 계양즉 한가마는 요거 생각이죠. 누구의 생각? 을려의 생각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래야 고태야 어디로이 들었더니 반기시는 얼굴빛이 변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나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해서 내 몸에 지은 지 어쩌고 저쩌고 요것도 나의 생각. 알겠죠? 그 다음 뭐예요? 조물의 탓이로다. 서러서 풀어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자, 이 네 가지 물론 중간에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세 가지가 감녀 미안합니다. 을려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을려의 생각. 자, 그러니까 을려의 생각은 나는 얼굴이 못생기고 행동 거지가 좀 시원치 않아요. 품행이 방정하지가 못해요.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일의 곁에 아양 떨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된 겁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요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이렇게 헤어져서 사는 것이 저의 운명이겠지요. 이거지요. 그러면 요런 을려의 대사에 바로 이어서 감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했다면 요걸 전부 다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언젠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꼭 당신이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진 마세요.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당신의 죄라고 꼭 생각하지 마세요. 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꼭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의 곁에 아양 떠는 것들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또 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을 싫어했다라고 볼 순 없잖아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얼굴과 네 행동이 어디가 어때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두 개, 2, 3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서사 이 부분에서 을려의 대사 중에 핵심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요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을 때는 이 중에 요 두 가지 중에 연결되는 것, 특히 요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요 녀석도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그러면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것이고 적절한 것을 찾아라 그러면 가장 거리가 가까운 즉 핵심을 찾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문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글란 생각 마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가 무엇인지 하나, 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감녀 대사였고요. 을려가 다시 얘기합니다. 맺힌 일이 있어이다. 맺혀 있는 일이 있어요. 어디에 맺혀 있는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제 가슴에 맺혀 있는 일이 있어요. 님을 매셔이셔. 님을 모시고 제가 살아와서요. 모셔봐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고요. 님을 모시고 살아봐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님의 일을 내가 알고 있으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고 물과 같은 얼굴이 편할 날이 몇 날이겠습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물과 같은 얼굴이라는 것은 해석상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아주 아름다운 그러니까 잘생긴 꽃미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연약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처럼 뭐 맑고 깨끗한 피부, 그렇죠? 그다음에 뭐 갸름한 얼굴, 큰 눈, 쌍꺼풀, 호리호리한 몸, 완전히 그 여학생들만 주로 보던 그런 그 무슨 만화라고 그러죠? 그런 거? 순정 만화라 그러나요? 그런 만화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순정 만화를 보면서 도대체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잔지를 구분할 수 없어서 짜증이 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던 만화들은 주로 뭐 때리고 부시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우스꽝스럽게 생겨가지고 모험하는 뭐 이런 만화들만 보다 보니까
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분이 안 되는 말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죠. 누나들이 보는 걸 보고서. 예. 그런 것이 이제는 현실에 적용이 되면서 갸름한 얼굴에 그렇게 방금 얘기했던 걸 여성적인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잘생긴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같이 맑고 깨끗한 얼굴이 잘생긴 남자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편할 실적 몇 날 있고 물과 같은 얼굴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편할 날이 얼마나 있겠어요.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선 연약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거무튀튀하고 좀 우락부락하고 남성적이면서 그런 사람과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피부로 호리호리한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살기 힘들어 보여요. 그렇지. 연약한 사람이 살기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연약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사람마다 뭐 이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선생님 생각에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것이 더 가깝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춘한고열은 춘한고열 뭔지 알죠? 춘 봄이죠. 그렇죠? 한 추위 그다음에 견디기 어려운 쓴 열 뜨거운 그렇죠.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위와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 동천 얘랑 세트를 이루고 있군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봄이고 그렇지? 춘이니까 봄이잖아요. 그다음에 견디기 힘든 쓴 더위 고통스러운 더위 그랬으니까 이게 여름인 것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추일 동천 추 가을입니다. 가을날과 동천 겨울은 이렇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네요. 이게 그렇죠? 4계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4계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4계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뉘라셔매션난거 누가 모시는가? 죽조반 조성매 죽조반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속을 달래기 위해서 아침에 드시는 그 죽을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조석염의 아침 저녁에 이게 뭐예요? 그렇죠. 밥입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이런 말을 쓰진 않겠죠.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식사 내와 같이 드시는가? 옛날과 같이 잘 챙겨 드시나?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는고? 긴긴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서? 글란 생각 마오 감녀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정리하면 가슴에 맺혀 있는 일이 있어요. 좀 더 들어보세요. 님을 모시고 제가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님의 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요. 물과 같은 얼굴 연약한 그분이 편하신 날이 몇 날이나 있으시겠어요. 봄의 취 쌀쌀함과 그 다음에 여름의 무더위를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가을날 겨울날은 누가 옆에서 잘 모시고 계신지 또 아침에 드시는 그 아침 식사 전에 드시는 죽은 잘 챙겨 드시는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또 밤은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 그렇죠? 하루 식사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누가 모시는지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맺힌 일이이셔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임과 떨어져 있음으로써 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 자 을려에 대해서 합니다. 물론 감녀에 대해서 이 앞에 있었고요. 언제나 이미 잘 지내고 계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포인트는 뭐다?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무슨 작품이 떠올라요? 앞에서 3인곡 같은 경우에도 겨울 부분은 어때요? 그렇죠. 걱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었죠. 왜? 혹시나 춥지 않으실까 해서 햇빛을 보내고 따뜻한 바람을 보내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본사 2로 들어갑시다. 자 본사 2 님다이 님 쪽의 소식을 아무려나 하자니 어떻게든지 알아내고자 하니 오늘도 거이러다 오늘도 다 갔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일쯤이면 사람이 올 것이냐? 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죠?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 왜 그렇게 했는데요? 님의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내일이나 사람 올까? 님 소식을 전달해줄 사람이 올까? 만약에 이것이 외적으로 접근해서 신하, 그것도 유배간 신하의 입장이라면 내일쯤 임금님의 사신이 와서 정철 들으시오. 임금께서 당신의
복권을 명하셨소. 명이여. 이거 하겠지. 그거 기다린다는 얘기로도 볼 수가 있겠죠. 외적으로 접근하면요. 내 마음 둘 데 없다. 내 마음 둘 곳이 없어. 안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내 마음은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님에 대한 그리움, 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자 말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뭘 밀어? 높은 매는 산이잖아요. 산으로 올라갈 때 잡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나무를 잡을 수도 있고 나뭇가지, 풀, 바위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데 미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나뭇가지로 해치고 가는 것일 수 있겠고 아니면 발로 땅을 밀고 그러나 이런 것까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죠. 그냥 힘겹게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거 잡거니 밀거니 이거를 그냥 힘겨운 모습으로 힘겹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힘겹게 높은 산에 올라가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가냐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슬고 안개는 뭔 일이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떠오르죠.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 그랬는데요. 여기서 구름과 안개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알 수 있냐면 뒷문맥을 보세요. 산천이 어둡거니 이로를 어디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그랬습니다. 자, 높은 산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름과 안개가 껴 있어서 산천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예요? 일월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름과 안개는 뻔하다. 무엇? 그렇지. 간신배 님의 소식을 알고자 할 때에 장애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월이라는 건 뭐가 됩니까? 그렇죠. 해와 달이니까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해와 달 밝은 녀석들 항상 그렇지. 외적 접근 임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름과 안개가 껴서 해와 달을 볼 수가 없다. 간신배 놈의 새끼들 때문에 임금님이 가려져 있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곳을 모르는데 어찌 멀리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천리라는 게 뭐예요? 임과 나와의 거리감이죠. 그것은 어떤 거리감? 정서적인 거리감 있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서적 거리감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차라리 물가에가 장소 이동됐습니다. 어떻게 돼요? 장소가 이동됐어요. 그렇지요. 산으로 매로 올라갔다가 이번엔 물가로 갑니다. 왜 매로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왜 물로 가는데요? 왜 그래? 산으로 갔는데 목적 달성을 못했지요.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백길을 보려고 하는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 저이고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구나. 역시 뭡니까? 여기서 바람과 물결이라는 게 또 역할을 하는 거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건널 수 없다. 그렇지. 무엇 때문에? 바람과 물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 뭡니까? 장애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애 요소고. 그렇지? 그 다음에 간신배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죠. 외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요. 자, 그 다음에 뱃사공은 어디에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느냐. 강천에 혼자 서서 하늘인데 이거 강가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가에 혼자 서서 디난 해를 굽어보니 떨어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이고. 역시 여기서 해도 마찬가지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도 마찬가지 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는 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는 해가 되면 임금이죠. 그럼 임금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해를 굽어보니를 해가 지는 모습, 시간의 경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굳이 틀을 딱 얽매여 가지고 하늘에 있으니까 임금이고 여기 장애물이니까 요건 그걸 거야 라고 꼭 틀에 박힌 해석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님 쪽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자 하나 오늘도 거의 다 시간이 갔구나. 내일이나 님 소식을 전해줄 그런 사람이 올 수 있을까? 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어디로 가야 할 텐데 어디로 가야 할까? 자, 난 결정을 했다. 산으로 올라가서 님의 소식을 한번 님 가까이 님이 있는 곳이 보이는지 한번 봐야지.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힘겹게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만 구름이 가득 껴있고 안개가 가득 차 있어서 산천이 어둑어둑해서 저 멀리 달과 해가 보이질 않는구나. 가까이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멀리 있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 사랑해온 님이시오. 이런 얘기겠죠. 그렇다면 차라리 물가에 가서 그럼 배길이나 알아볼까. 배를 타고 한번 님에게 가까이 가볼까나.
그런데 백길에 찾아가 보니 물가에 가보니 바람과 물결이 가득하여 어리둥절하게 되어 있으니 뱃사공 간 것이 없고 빈배만 걸려 있구나. 그러니 이번에서 허사로구나. 강가에 혼자 서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님 쪽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서라고 치면 안타까움이 되겠고, 안타까움의 이유는 뭡니까? 여러 장애 요소 때문에 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장소가 일단은 산으로 갔다가, 그렇죠, 물가로 갔다가 두 개의 장소로 이동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소식을 듣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는 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분명하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적극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이전에 공부했던 3인곡하고 굉장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작품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별의 원인이 있고 없고, 원망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 이별의 가사에서 부정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가사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부분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별의 상황에서 노력을 하는 것은 속민곡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삼인곡이다. 그래서 적극과 소극으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삼인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냥 방 안에 주구장창 앉아 있는 그런 얘기였었죠. 근데 얘는 움직임이 있고 그것이 노력이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문제로 나오면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공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뱃사공은 풍랑이 치고 있으니까 배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뱃사공이 난 너 재수없어서 안 태워줘. 님하고 너하고 연결시켜주는 건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해. 이렇게 해서 방해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풍랑이 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뱃사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장애물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 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을려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인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